이것이 윈도우즈 서버다 개정판 5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270쪽에 나옵니다. 자, 레이드의 개념은요, Redundant Array, Inexpressible 또는 Independent Disk 약자입니다. 그다음 RAID 이렇게 쓰는데요. 꼭 해석을 하자면요, 저렴한 디스크 또는 독립적인 디스크로 어레이를 만드는 게 레이드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래 목적이 저렴한 저용량의 디스크 여러 개를 하나의 비싼 디스크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요 10테라짜리 디스크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10테라짜리 디스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10만 원이 너무 비싸가지고 없어요. 근데 1테라짜리 디스크는요, 이론적으로는 10테라가 10만 원이면 1테라가 만 원이어야 되는데 얘는 5천 원 또는 그 이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천 원이 할까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1테라짜리 10개를 사면은 일단 용량이 10기가잖아요. 그러니까 10테라잖아요. 그러면은 5만 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용량 대비 훨씬 더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0테라짜리 하나는 얘를 우리가 뭐 D 드라이브 또는 E 드라이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데 1테라 10개를 내면 D, E, F, G, H, I 해가지고 다 별도의 드라이브 문자를 할당하고 막 공간 또 관리는 어떨까요? 이쪽이 꽉 차면 저쪽으로 옮기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레이드는 방금 얘기한 1테라짜리 10개를 묶어가지고 마치 10테라짜리 한 개가 있는 효과를 주는 게 레이드입니다. 이게 원래 목적이에요. 어때요? 저렴한 디스크를 가지고 비싼 디스크를 막 갖고 있는 효과가 냈죠. 그래서 레이드는 굉장히 저렴한 디스크를 가지고도 비싼 디스크 한 개를 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원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목적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굉장히 발전적으로 레이드가 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레이드는 크게 하드웨어 레이드와 소프트웨어 레이드는 나누는데요. 하드웨어 레이드는 이거예요. 하드웨어 장치에서 레이드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가 디스크를 꽂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디스크를 여기다가 만약에 뭐 10개를 꽂았다. 그러면 1테라 10개니까 이게 10테라죠. 그리고 얘를 케이블 연결해서 컴퓨터에 꽂으면 케이블에 그냥 뭐 USB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USB에 꽂으면 얘가 그냥 10테라짜리 하나로 보이는 게 하드웨어 레이드입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가 얘가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대안으로 소프트웨어 레이드인데 소프트웨어 레이드는 디스크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얘를 하드웨어 레이드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묶어서 레이드를 만들어주는 게 소프트웨어 레이드예요. 운영체제에서 지원되고요. 하드웨어 레이드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어때요? 디스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레이드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개념이나 그 안에 작동 원리는 동일하니까 하나를 익혀놓으면 다른 것도 똑같은 개념은 익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당연히 실습은 하드웨어로 할 수가 없겠죠. 비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레이드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레이드 레벨 전체 구성도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이 전체적인 레이드를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그림이니까 잘 파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단순 볼륨은 앞에서 했어요. 단순 볼륨은 하나의 디스크를 하나의 볼륨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볼륨이란 용어와 레이드란 용어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디스크를 하나의 볼륨으로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그런 거죠. 여기 물론 필요한 파티션 나눠도 관계없어요. 그게 단순 볼륨인데 디스크를 한 개로 쓰고요. 공간 효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공간 효율은 디스크를 준비한 만큼 얼만큼 사용하느냐가 공간 효율인데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하나를 그냥 1테라라고 가정할게요. 디스크 하나당 1테라를 사면은 1테라를 다 쓰잖아요. 그래서 공간 효율을 100%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한 얘기죠. 자, 이제 드디어 레이드가 이거부터 레이드예요. 스팸 볼륨부터. 자, 스팸 볼륨 볼게요. 스팸 볼륨과 리니어 레이드는 같은 말이에요. 주로
유닉스 계열에서는 리니어 레이드, 레이드 0, 레이드 1 이렇게 많이 부르고 윈도우 계열에서는 스팸 볼륨, 스트라이프, 미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뿐이에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스팸 볼륨은 디스크 두 개를요, 두 개를 하나로 묶는 게 스팸 볼륨이에요. 물론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아도 관계없어요. 일단 그림상에 두 개 가지고 묶어 있네요. 그래서 스팸 볼륨은 두 개를 묶고, 자, 디스크 두 개 이상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얘는 특징이요. 첫 번째 디스크부터 채워나가요. 그래서 첫 번째 디스크가 다 차고 나면은 두 번째 디스크를 채우는 이런 방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림상에 제가 A부터 F를 저장하면 A, B, C, D, E 하고 얘가 다 찼다는 가정하면 그 다음에 F는 두 번째 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예를 들어서 하나에 1테라 1테라 하면은 얘를 만약에 묶어서 D 드라이브, 이게 D니까 이거 E라고 할 거예요. E 드라이브로 묶었다. 그러면은 E 드라이브가 2테라로 보이겠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두 개를 묶었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E 드라이브가 하나가 2테라짜리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죠. 그렇게 알 수밖에 없고요. 사용자 입장은 우리 같은 관리자만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공간율도 역시는 마찬가지로 100%가 되겠죠. 두 개를 다 쓰니까. 자, 스트라이프 얘기할게요. 이제 스트라이프는 레이드 0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얘는 1테라 1테라 두 개를 가지고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해서 D, F 드라이브 가정할까요? 얘를 F 드라이브로 하면은 당연히 F 드라이브도 몇 테라로 볼까요? 2테라로 보여. 맞아요. 맞는데 얘는 저장 방식이 달라요. 자, 저장 방식이 얘는 동시에 저장돼요. 그러니까 얘가 A, B, C, D, E, F가 저장이 되긴 하는데 동시에 A랑 B가 동시에 저장되고 C, D, E, F가 동시에 저장됩니다. 이런 방식을 스트라이프 방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얘를 스트라이프 볼륨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 다시 보면은 여기 A부터 F까지 한 글자를 저장하는데 1초가 걸렸다고 가정하면 우리 스팸 볼륨면 A에서 F까지 저장하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 당연히 6초가 걸렸겠죠. 그런데 스트라이프 볼륨의 디스크 밝으 A부터 F까지 저장하는데 동시에 저장하기 때문에 얘는 3초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저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가장 빠르죠.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6초나 걸렸는데 여기서는 3초 만에 저장되는 엄청나게 좋은 효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간율도 얘도 2테라니까 2테라로 잘 보이죠. 이게 스트라이프 볼륨. 그래서 스트라이프 볼륨의 장점 뭐라고요? 가장 빠르게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엔 미러 볼륨 볼게요. 레이드 1이라고 부르는 미러 볼륨은 이름 그대로 미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가 어때요? A, B, C, D, E, F를 한 곳에 저장하고 다른 곳에도 동일하게 저장을 하는 게 레이드 1 미러 볼륨입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묶을게요. 이게 G 드라이브로 가져갈게요. G 드라이브. 그럼 G 드라이브는 공간이 얼마로 보일까요? 하나가 1테라라면 얘는 1테라로 보이죠. 왜죠? 그렇죠. 공간을 사실은 50%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똑같은 게 두 번 저장되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디스크를 두 개로 만들고 동시에 저장되긴 해요. 그래서 얘는 느려지진 않아요. 왜냐면 얘보다 물론 느리지만 얘가 6초 걸리잖아요. 원래 6초면은 얘도 원래 6초예요. 얘도 6초 동시에 저장하니까 느려지지는 않고요. 결함호형 저장 아주 중요한 말이죠. 결함이 뭐냐면 디스크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가 고장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무슨 문제예요? 하나가 살아있잖아요. 결함이 있어도 허용된다. 고장을 허용된다. 이게 결함호형이에요. 아주 의미 있는 용어인데 미러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지 않나요? 디스크 두 개 중에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데이터는 안전하다.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얘는 대신 공간 효율이 50%밖에 안 되지만 공간 효율밖에 50%밖에 안 되지만 안정성은 굉장히 뛰어나진다. 공간 효율이 작은 거죠. 공간 효율이 이렇게 작아지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비용이 두 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러로 볼륨으로 구성하기는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율이 나쁘니까 비용이 비싸다. 하지만 결함호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얘기를 하고 다시 스트라이프 볼륨 볼까요? 스트라이프 볼륨에서 디스크가 하나가 고장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데이터가 50%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전혀 못 쓰게 되는 거죠.
50%가 아니라 데이터는 1%만 깨지더라도 전체를 못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트라이프 볼륨은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고장나면은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안정성은 굉장히 떨어져요. 이제 장단점이 파악이 되네요. 스트라이프 볼륨은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공간 효율도 좋고 성능도 좋아요. 빨라요. 자, 미러 볼륨은 안정성은 높지만 비용이 비싸요. 공간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가장 많이 비교하는 레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스팸 볼륨은 어떨까요? 디스크가 하나 고장나면은 얘도 역시 디스크가 하나 고장나면 데이터가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결함호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팸 볼륨의 장점이 있어요. 자, 어떤 장점인지 볼게요. 지금 제가 가정하기를 다 1테라라고 가정했지만 만약에 얘가 1테라고요. 얘가 100테라라고 가정해 볼게요. 1테라, 100테라. 그럼 얘를 스팸 볼륨으로 묶으면 얘가 몇 테라로 보일까요? 101테라로 보이겠죠. 101테라. 그렇죠? 얘를 다쳐 가니까 자, 그걸 가지고 얘를 얘기해 볼게요. 스트라이프 볼륨을 얘를 1테라, 100테라로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몇 테라로 보일까요? 얘를 묶으면은 네, 2테라로 보죠. 겨우 2테라. 왜? 이게 1테라면 이게 아무리 크더라도 작은 쪽에 맞출 수밖에 없죠. 왜? 작은 쪽이 꽉 차면 얘는 아무리 많은 용량에서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100테라라 하더라도 1테라 공간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팸 볼륨의 장점이 보이네요. 스팸 볼륨은 디스크의 크기가 다르다 하더라도 공간율이 100%가 되고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디스크 크기가 같아야만 공간율이 100%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무를 얘기하면요. 실무에서 레이드 0, 레이드 1, 레이드 5 이런 거를 구성할 때 디스크를 다른 걸 쓰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디스크 크기를 동일한 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크기만 동일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조사라든가 모델명까지 같은 걸 쓰는 게 좀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얘 따로 사고 얘 따로 사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세트로 산 다음에 같이 묶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서 디스크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단점이다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팸 볼륨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디스크가 다르다 하더라도 공간율이 좋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드 5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조금 어려워요. 자, 레이드 5는요, 디스크가 일단 최소 3개 이상 있어야지 구성이 가능을 해요. 그리고 얘도 결함호용을 제공을 합니다. 페리티 정보를 쓴다는데, 페리티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페리티 정보를 사용을 하고요. 공간율은 변동적이에요. 그리고 P는 여기서 페리티 비트인데, 레이드 5가 출연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미러 볼륨은 어때요?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결함호용을 하니까. 그래서 미러 볼륨을 쓰고 싶은데 비용이 2배나 드는 거예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면 안정적이면서도 비용이 좀 저렴한 게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레이드 5라고 보시면 돼요. 자, 레이드 5는요. 공간 효율이요. 여기 변동령 써 있는데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를 못 쓴다 보시면 돼요. 못 쓴다보다 한 개를 데이터를 저장 못 해요. 그러니까 페릿을 쓰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디스크가 3개죠. 얘가 1테라, 1테라, 1테라면 얘를 레이드 5로 묶으면은 이 드라이버는 2테라로 보여요. 그러니까 n-2, n이 디스크 개수거든요. 디스크가 3개면은 얘는 2테라로 보여요. 그럼 공간율이 약 66.6%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만약에 10개로도 구성할 수 있거든요. 10개로 구성하면은 n-1, 10 빼기 1이니까 공간율이 90%가 되는 거예요. 9테라로 보이는 거예요. 괜찮네요. 그죠? 10개로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개념이 10개로 하면 이렇게 10개 하면 반밖에 못 쓰잖아요. 5테라로밖에 안 보이는 개념인데 얘는 어때요? 10개를 구성하니까 9테라나 쓰니까 90점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얘는 레이드 5는 공간 효율도 적당히 좋으면서 또 뭐가 되냐면 결함호용이 돼요. 디스크가 하나 고장나도 데이터가 안전해요. 그게 레이드 5의 특징입니다. 근데 레이드 5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자, 레이드 레벨 요약한 건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써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이드 5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공간 효율도 좋습니다. 페리티 비트를 쓴다는데요. 페리티 비트에 대한 바로 이어서 설명할게요. 일단 최소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페리티 비트는 이게 오류 검출 비트인데요. 일단 바로 얘기할게요. 레이드 5에서 이제 예를 들면서 볼게요. 예를 들면서 우리 000, 111, 010, 011 요거를 저장하는 걸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디스크 보시면 디스크를 4개라고 가정, 물론 3개도 관계없는데 우리 조금 실습하기 쉽게 4개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앞에 000을 저장할 때 얘도 스트라이프 방식으로 저장해요. 따로따로 저장해요. 그래서 얘 0, 여기 0 저장하죠. 0, 0, 0 저장하는데 마지막에 얘를 한 칸을 비워둬요. 페리티 용도로. 됐죠? 이해됐죠? 000 하고 한 칸은 비워서 이 네모가 페리티 비트예요. 네모 비워놓고 그 다음에 111 저장하는데 111인데 문제가 페리티 비트를 여기서 아까 디스크 4에 했으면요. 이번에는 디스크 3에 페리티 비트를 남겨요. 그러니까 11 건너뛰고 1 이렇게 저장돼요. 자, 010은 0하고 건너뛰고 10 마지막 011은 여기 페리티 남기고 011 해서 페리티는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쭉 앞으로 한 칸씩 당겨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네모 있는 페리티를 빼고 읽어보세요. 000, 111, 010, 011 맞죠?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페리티 비트를 생성해 볼게요. 페리티 비트는요. 짝수와 홀수가 있는데 그냥 짝수만 생각할게요. 홀수도 똑같은 개념인데 짝수만 생각하면 이쪽 줄을 짝수로 만드는 숫자가 페리티예요. 대체 별거 아니죠? 자, 볼게요. 자, 우리 000이니까 이쪽 줄을 짝수로 만들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0이 들어가죠? 별거 아니죠? 자, 얘가 1이니까 이쪽 줄을 짝수로 만들려면 얘는 페리티는 1. 얘도 0, 1, 0이니까 짝수로 만들려면 1. 얘는 0, 1, 1이니까 짝수로 만들면 0. 이렇게 해서 페리티 비트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페리티 비트까지 채우고 나서 이 상태에서 디스크를 제가 고장 내볼게요. 자, 디스크 2가 갑자기 고장났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디스크 2가 비록 고장났지만 디스크 2에 뭐가 들어가는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유가 페리티 때문이에요. 볼게요. 자, 0, 2, 0, 0이죠. 그러면 얘가 짝수니까 디스크 2의 맨 첫 번째 뭐가 들어갈까요? 이게 안 보인다 해도 0, 0, 0이니까 0이 들어가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볼까요? 1, 1, 1이니까 디스크 2에는 1이 들어가 있겠네요. 0, 1, 0이니까 디스크 2에는 역시 1. 마지막 0, 1, 1이니까 디스크 2에는 0. 디스크 2에는 0, 1, 1, 0. 맞죠? 원래 거. 이게 들어갈 걸 예측이 되네요. 무슨 말이냐면 디스크가 고장나도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예측이 되니까 데이터를 모두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레이드 5의 작동 원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드 5까지 설명을 드렸고 레이드 5는 무적은 아니에요. 왜냐면 레이드 5는 디스크가 한 개 고장나면 얘도 버티지만 2개가 고장나면 역시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드 5를 구성할 때 디스크를 100개 가지고 구성하면 어떨까요? 공간효율은 99% 너무 좋죠. 공간율이 99%니까 너무 좋긴 한데 100개 중에 1개, 2개가 고장날 확률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럼 만약에 4개 가지고 2개가 고장날 확률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레이드 5 같은 경우는 디스크를 작은 개수로, 적은 개수죠. 디스크 개수를 적게 구성을 하면 공간 효율은 나쁘지만 안정성은 좋아요. 하지만 디스크 개수를 점점점 늘릴수록 공간 효율은 좋아지지만 안정성은 점점 더 멀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레이드 5를 뭐 8개에서 10개 이 정도로 구성하는 게 제일 많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드에 대한 개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